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네, 영상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1.25배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피터 브렌트가 비트코인 이번 조정 강세장 끝 신호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번 비트코인 가격 조정이 강세장이 끝났다는 신호는 절대 아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비트코인 가격에 추가 조정이 올 가능성이 존재하며 실제로 15에서 17시즌 강세장일 때 비트코인은 9번의 뚜렷한 조정을 겪었고 당시 평균 낙폭은 37%였다. 최근 고가에서 비트코인 37% 하락한다고 가정을 하면 비트코인이 12,300달러까지 하락 가능성을 존재한다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역으로 돌려서 보면 푹 찍으면 우리는 그때 사면 되겠죠. 만약에 그럴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요. 1만 이더 이상 보유 주석수가 1062개이다. 최근 3개월 최고 수치를 달하고 있다. 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디파이 쪽에 있는 측면도 있겠고요. 자체적으로 스테이킹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호재가 계속 겹치다 보니까 이더의 힘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더 올라갈 수가 있게 되겠죠. 글래스 노드에 따르면 처음 비트코인 이상 보유자가 매수 의사가 여전히 있다. 그러니까 팔지 않을 것이다 라는 측면이 좀 다수가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인데요. 해당 미디어가 인용한 글래스 노드 데이터에 따르면 0.1에서 1 비트코인 보유자는 비트코인 시세 13,500달러 부근에서 매도하기 시작을 했다. 1에서 10 비트코인 보유자는 15,200달러 부근이며 100에서 1000 비트코인 보유자는 18,000달러 부근에서 매도하기 시작을 했다. 반면 1000 비트코인 이상 보유자는 여전히 매수만 하고 매도는 안 하고 있다. 즉 고래 중에 고래라는 것이겠죠. 네, 리플 2017 상승 차트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라고 해서 어떤 분이 올려주셨던 내용인데요. 현재 비트코인 상승장과 알트 순환배 이후 약조정이 진행을 해주고 있다. 조만간에 리플의 12월 10일 스파크 에어드랍과 BOA 파트너십 기사로 인한 비트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 외쪽으로 크게 상승을 했죠. 리플 역시 조정이 이루어지는 현재 상승세가 종료되었는지 아닌지 한번 17년 기준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다. 17년 5월달 상승 차트이다. 0.05달러에서 0.4달러까지 8배 올랐으며 차트에서 보면 상승세가 종료되었을 때 10일 이평선이 깨지는 추세를 볼 수가 있겠고 RSI 과매수 구간에서 70 이상 70 아래로 내려왔다. 그리고 MACD도 데드크로스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 포인트 11선 분홍색이죠. 여기 포인트를 깨고 나서부터는 좀 심해졌고 RSI도 그랬고 MACD도 그랬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인해서 좀 과하게 올라갔으니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심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본 세 가지 조건을 상승 추세 종료라고 봤을 때 현재 차트를 보자. 10일 평균을 깨지지 않았고 MACD 데드크로스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를 보면 상승 추세가 끝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다만 71선을 내려오는 상황이라 모멘텀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다. 라고 해서 17년 대비 불장 대비해선 11선을 아직 안 깼고 그리고 RSI도 일단은 어느 정도는 과한 구간에서 약간 걸쳐져 있지만 MACD는 아직은 그러지 않는다. 이분의 주장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아직 그렇게 끝발친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약간의 조정이 있겠지만 그 상태에서 다시는 횡보나 좋은 패턴으로 가지 않겠냐. 그래서 확인하고 들어가는 전략으로 나는 좀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나 봅니다. 네, 암호화폐 소득세 3개월 이후에 여야 의견이 없다라고 해서 2022년 1월 이후 시행보고서를 작성하고 거래소 사업준비 촉박 호소 반영을 해서 과세 시기를 늦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는데 정치인이 이럴 때는 일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래야 우리의 세법 부분도 통과가 늦어지기 때문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도 좀 많이 이럴 때는 욕심을 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도 또 국가를 또 보게 되면은 또 좀 마음이 좀 찝찝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최근 보고서를 보면 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어도 1일 이후부터 좀 하려고 한다.
근데 최소한 3개월 이상 미루고 싶다. 앞서 기재부는 내년 10월부터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내년 3월 5월, 6월 달에 나오는 내용을 좀 유심하게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직 유예가 확정난 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용을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다음으로는 테더가 9일 만에 10억 달러 이상 증가를 했다라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금화를 해서 테더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은 비트 이더 XRP 테더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갭을 줄인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환매를 통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요. 그래도 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공급도 어느 정도 늘어난 것도 맞습니다. 네, 테더의 CTO 역할을 하고 있는 두이노 형님께서 트위터를 통해 10억 달러 증가가 역대 두 번째로 빠른 확대를 기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걸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시가총액도 4배 이상 증가를 보여줬다. 테더 차트를 보면 알 수가 있는 측면이죠. 그리고 그만큼 많이 찍어냈기 때문입니다. 테더는 모든 암호화폐에서 시가총액이 4번째로 높고, 테더에 비롯한 소위 스테이블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 매개 역할을 계속 수행을 해주고 있고, 앞으로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테더가 달러에 완전 고정된 것이 아니라 순환 공급 현금과 증권과 74%밖에 뒷받침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약간의 여지는 남겨져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블룸버그 통신이라고 볼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중국을 추격하기 시작한 미국의 비트코인 채굴 산업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암호화폐 채굴의 전세계 해시파워의 65%는 중국에 집중이 되어가고 있는데, 요새 최근에는 미국이 해시레이트도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미국 쪽에 비트코인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 전에 미국의 어떻게 보면은 직간접적으로 채굴 쪽을 투자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기업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형태가 점차 조금 했는데, 이제 대부분 요게 이제 규제 안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고, 이게 계속 자산이 올라가고 있어서 더 많은 투자가 진행이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보게 되면 미국과 캐나다는 에너지 사용료가 비싼 편이지만 잉여 전력과 에너지 인프라는 아주 뛰어나다. 여기서 실제 결정적인 요인은 안정성인데, 안정성이 담보되어야만 자본시장과 기관 투자에 접근을 할 수가 있다. 현재 주식시장에 상장한 암호화폐 채굴 기업은 23개가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에 있다. 미국 주식시장은 상장하려고 채굴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시장이다. 운영 규모를 늘리려는 회사의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금의 유용성이 좋아지겠죠. 그런 측면이 어떻게 보면 꿈의 상장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예는 나스닥에 상장한 마라톤 페던트 그룹의 올해 초 비트메인 최첨단 S19 프로를 비트코인 채굴 컴퓨터를 구매하는데 5천만 달러를 지출하기도 했고요. 또 밑으로는 채굴 기업의 정부가 보조가 좀 필요하다라는 또 중국을 추격하기 시작한 미국의 비트코인 채굴 산업이라고 해서 요새 미국 쪽에 상당히 관심도가 높고 실제로 잘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에는 이미 암호화폐 채굴의 해시파워가 65%가 집중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미국과 캐나다는 에너지가 사용료가 비싼 편인데 인프라가 뛰어나고, 그리고 그만큼에 대한 채굴 회사들이 또 상장되어져 있는 곳이 23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선호하는 채굴 기업들은 왜 그러냐면 운영 규모를 늘리고자 회사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상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는 나스닥에 상장한 마라톤 페던트 그룹이 올해 초 비트메인의 최첨단 S19
앞으로인 비트코인 채굴 컴퓨터를 구매하는데 5천만 달러를 지출했다라는 거가 좀 눈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채굴 기업의 정부 보조가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 정도의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에너지 낭비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에 대한 기준과 어느 정도에 대한 또 그만큼 새로운 산업군이기 때문에 지원 정책이 좀 필요하다는 건 맞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중국에서에 대한 해시의 변동폭이 많이 발생하면 그만큼 많이 줄 수도 있었지만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서 어느 정도 이거를 또 커버리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상충이 될 수 있는 측면과 오히려 비트코인 더 강세를 보여줄 때는 오히려 이쪽의 해시 부분도 엄청난 변화를 줄 것으로도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증가도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게 되겠고요. 근데 현 시점에서는 모두 다 질병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지원 없이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12월 달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연말에 대한 그런 재미난 상황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는 고용 보고서와 그리고 문은신과 파월에 대한 경기에 대해서 좋은 카드를 보여줄 것인가인데요. 이번에 좋은 카드가 나와 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질병 상태에 대한 확진자 증가 추이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또 보이지 않게끔에 대한 여러 가지가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2월 1일 기준으로 이제 가상자산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이날에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보고 여러분들은 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세안의 송창용 변호사, SC 제일은행의 정지훈 상무, 그리고 업비트의 황승호 팀장이 토론을 주고받는다고 하니까요.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국영 블록체인 인프라 30일 기준으로 폴카다, 오아시스, 비트위안을 통합시키겠다. 즉 BSN에 이제 들어오는 부분인데요. 이 해당에 있는 이 네트워크망이 계속해서 확장이 된다라는 건 큰 의미가 있고 그만큼 커지는 측면은 덩달아 여기에 있는 이 체인에 들어가져 있는 코인한테는 다 더불어 다 같이 좋아지는 측면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보게 되면 BSN은 자체 기술 프레임워크를 지원하는 개발 환경,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서버 구축 비용 이런 거 다 코스트로 절감할 수 있거든요. 해당 질병으로 인해서 운영 여력이나 운영비가 부족했던 쪽은 오히려 이런 쪽에 숨통이 트일 거고 상대적 코인 회사보다는 좀 여유율이 더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요. 폴카닷이 지원하는 페리티 테크놀로지스 공동 설립자가 전 세계 개발자들이 혁신적인 프로토콜 앱을 구축 운영하는데 폴카닷이 이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폴카닷은 퍼블릭 허가형 블록체인,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하고 원활한 데이터 전송을 하는데 인터체인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BSN에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더더더 네트워크가 추가가 된다고 하니까 이 점도 좀 유심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위스 디지털 자산은행 시그넘이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화 솔루션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시그넘은 이 솔루션은 발행사가 자본을 조달하고 유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소유권을 이전하고 기업의 행동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한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 전통 자본시장 대안으로 고비용과 까다로운 성장 요건을 피하면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 스위스 60만 개 중소기업과 매년 창업하는 4만 5천 개 신생기업들은 이제 플랫폼의 토큰에 발행할 수 있다고, 이를 통해 폭넓은 투자자 네트워크를 유치하고 자본 조달이 가능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타이슨 경기가 있었죠.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저맞기 전까지는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비슷한
부분을 또 갖고 왔습니다. 본인의 철학과 본인의 분석을 통해서, 본인의 전략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항상 박수를 쳐주고 싶은데요. 그만큼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수익성이 나오지 않거나 실패가 나왔다는 거는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전략이 있는 전략가들은 이게 허술한 전략이든 약간 심도 있는 전략이든 간에 일단 돈만 벌면은 되는 전략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또 증명을 해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전략을 해 놓은 상태에서 준비를 해서 실패를 맞는 사람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만큼 연습을 많이, 어떻게 해야 다시 일어나는 법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번 예시로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사비우스님께서 비트 100회 분할 매수 1일차 비트 매집일기라고 했는데요. 2018년도 초 코인 시장이 들어와서 우여곡절을 깨달은 사실을 알트로 인생을 역장하기에는 어려웠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알트의 설거지, 피눈물도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안 하고 그냥 비트코인만 하련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18, 19 시즌에도 운 좋게 1억을 넘게 벌었고, 그래서 이번에 반감기 이후에도 비트코인 3천만 원 이상 수익을 챙겼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비트코인에만 하려고 한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번에도 조정 측면은 조만간에 오지 않을까 싶고, 요약을 해보면 100일 동안 100만 원씩 매일 비트코인을 사려고 한다. 또 그 다짐을 지키고 목표 달성 이후에 이글을 남기게 된다. 1일차 1913만원의 1비트를 샀고 나머지 1억으로 이제 100일 동안 100만원씩 꾸준히 살 예정이다. 그리고 멘탈이 흔들릴 때마다 나는 글을 쓸 것이다. 그리고 5비트만 잘 매집만 해도 전부해도 1억에 판다면 5억 정도를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프로젝트 아닌가 라는 내용인데요. 이 전략이 비웃은 사람도 있고 되게 또 이렇게 화이팅하고 응원을 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가 있는 측면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하는 거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잃었다라고 느끼지 않고, 그리고 멘탈이나 공황장애도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그만큼 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해나 손절에 대한 계획도 어느 정도 잡혀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고 여러분들도 좀 많은 걸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